나를 밟고 지나가라 하시면 본인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희생적 결단이 좀 필요한 결단을 시점에 사실 또 후보가 네. 매정하게 당신 나가라 뭐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후보의 네. 부담도 좀 덜어주시는 게,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시는 날 난 이제 시골 가서 조용히 사시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시끄럽게 사세요. 난 이분처럼 시끄럽게 사시는 분은 정말 처음 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윤 대통령 한 말씀 하신 것 같고 네. 끝나고 나면 우리 당은 정말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네. 국민들이 회초리 들면 네. 맞고 예. 그리고 이제 당 개혁해야죠. 근데 이제 어쨌든 새로운 당의 얼굴 이제 김용태.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반가운 얼굴 한 분 모시겠습니다. 네. 어디 가긴 어디 가십니까? 바로 장르만 여의도로 오셨습니다. 자, 현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시민사회 총괄 단장 맡고 계신 김행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행 단장님 그동안 뭐 하셨죠? 우리 뉴스가 한 번도 안 그동안 저기 탄핵 저 반대해 갖고요. 네. 헌재 앞에서 맞습니다. 네. 네. 있었어요. 그래서 헌재 앞에서? 아니, 헌법재판소 앞에 네. 이번에 단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네. 그래서 단식하는 사람도 다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분들 맨날 하루에 한두 번씩 119 태우고 예. 가고. 그 탄핵 반대 운동에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셨다. 아니 저는 이제 그 뒤치다거리. 뒤치다. 단식자들 119로 모셔가고. 그분들 또 건강이 네, 위험할 수 그리고 또 있으니까. 다친 분들이 많아요. 네. 뇌진탕 일으키신 분들도 이렇게 좀 약간 네. 몸싸움이 있어서. 네. 단장님도 탄핵 반대 입장. 저도 탄핵 반대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루어진 탄핵은 이건 잘못된 탄핵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탄핵에 하시고. 반대하는 이유는 네. 이거를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당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번이 두 번째예요. 네. 탄핵에 그때 당시에 8년 전에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한 60여 분 이상이 탄핵을 찬성해서 사실 주도적으로 이끌다시피 네, 했죠. 네.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첫째는 지금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1원도 돈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저희한테 동의를 네. 구하실 네.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여튼. 네, 그건 또 그렇고 두 번째는 네. 그 탄핵이 이제 결과인데 결과는 그때는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박근혜 탄핵하고 반기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반기문을 쫓아다녔는데 이분이 그냥 네. 주저앉으시면서 네. 너무나 쉽게 정권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헌납하고 네.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란 지금의 유력 주자까지 탄생을 하고 네.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분은 1,000명이 수사를 받고 200명이 구속되고 네. 5명이 자살을 하고 네. 보수 정권은 괴멸을 해서 결국은 당 자체 내에서 대선 후보를 도저히 배출할 수 없어서 외부에서 모셔온 분이 바로. 근데 그 괴멸시킨 사람이 사실은 제일 첫 번째가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에요? 아니 그것보다 우리 당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그때 근데 탄핵을. 이제 당에게 그런 결과가 온 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탄핵의 사유도 사실은 다르잖아요. 네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제3자 뇌물죄, 직권남용 등의 네, 혐의가 맞아요. 네. 헌재에서 인정이 된 거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엔 예. 다르죠. 이번에 이제 계엄 그래서 이제 다 저나 음. 또 문재인 후보도 다 계엄은 반대예요. 예. 투쟁이가 예. 반대했어요. 예. 근데 이제 탄핵의 과정인데 네. 그러면은 그 탄핵을 반대했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서 보수의 완전히 괴멸을 받기 때문에 네. 좀 더 당과 대통령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었지 않았을까.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이번엔 조금 그 탄핵 과정이 시간이 좀 길었었죠. 네. 지난번보다는 바로 선거를 치면 조기 대선인데 조기 대선에서 탄핵당한 정당이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뭐 당연히 그럴 네,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네. 뭐 네. 하야라든가 네. 또는 임기 단축,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 이런 방법을 찾았으면 얼마든지 탄핵은 막을 수 있었다. 아니, 왜냐하면 탄핵을 하는 거는
이 사람이 탄핵을 당할 만한 잘못을 했냐 안 했냐가 탄핵을 당해야 되는 이유인 거지. 그 사람 그러니까 그가 속한 정당이 앞으로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탄핵을 당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정당은 이제 집권을 이유로 존립하는 거거든요. 예. 정당의 존립 이유입니다. 그러면 정당은 재집권을 위해서 네. 당시에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안 했으면 이번에도 탄핵하는 통과 안 했죠. 아니, 그러니까 집권하는 이유가 나라를 잘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집권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나라를 이제 어떻게 하든 집권하면 다 상관없는 건 아니실 거 네네. 아니에요. 우리는 네. 이재명이라는 예. 정말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예, 후보와 예, 예, 예. 상대를 하는데 이렇게 조기 대선이면 치러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했었던 이유는 이재명을 막을 방법이 없다. 네. 그러면 차라리 하야 프로세스를 밟든지 아니면 임기 단축 프로세스로 갔으면 그래도 우리가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은 좀 벌 수 있었다. 김행 라는 거지. 단장님은 탄핵을 반대하셨고 반대했던 이유가 하지만 탄핵은 결과적으로 인용이 됐고 됐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는 오늘 탄핵의 강은 건넙니다. 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탄핵은 우리가 법治국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8대0으로 인용이 됐지 예. 않습니까? 그건 그래서 이제 수용하시는 그거는 거고. 당연히 수용해야 예. 네,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조기 재선이 치러지는데 네. 이제 김문수 캠프에서 역할을 맡고 계시고 네. 근데 이제 뭐 당 안에서도 나오고 바깥에서도 나오고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해야 하는 거 아니냐. 특히 안에서 이제 좀 센 목소리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그거는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후보가 음. 당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 그리고 그래요? 인간적인 도리도 있고 저도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당에서 나가라는 그런데 얘기를 그런데 네, 예. 인간적으로 예. 우리가 그래도 집권당에서 네. 배출한 대통령이고 국민이 네.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또 우리 당의 당원들도 네. 그 출당을 찬성하는 사람부터 반대하는 사람까지 그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렇겠죠. 예. 결국은 결단은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제일 정권 재창출에 절실한 두 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일 거예요. 개인으로 보면. 예. 네. 그러면 이 탄핵의 강을 넘어가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탈당 문제가 생기는데 네. 결국은 후보는 얘기하기 힘드니 저도 정말 대통령을 존경하지만 결국은 나를 밟고 넘어가라. 제가 전두환 대통령 생각이 났어요. 전두환이요? 전두환 대통령이 6.29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예.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의 작품이에요. 선언은 노무현이 아니 문재인 아니 그때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이 네. 했지만 사실 전두환 대통령의 작품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국민의 거센 저항 뭐 민주화 운동 이런 것들에 그것도 밀려서 한 같이 거죠. 있었고 그렇지만 예. 이제 결단은 사실 이제 6.29 선언으로 포장이 됐는데 네. 결국 나를 밟고 가라 이 얘기 비슷하게 된 거거든요. 네. 네. 나를 뛰어넘고 그거는 사실은 그때 6.29 선언 없었으면 어떻게 노태우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단장님 말씀은 네. 지금 캠프에서 직접적으로 윤석열 나가시오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나를 밟고 가라라는 결단을 해주길 기대한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하면 되나요? 네. 네. 실제로 가능성도 있나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찐윤 관계자 발로 오늘 내일 정말 탈당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건 캠프에서 저희는- 들리는 소식은 없나요? 저희는 그건 모르겠고 예. 결국은 이제 그 큰 어찌됐든 나라의 큰 어른이었고 뭐 결국은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결단은 네. 자기 희생을 윤석열 보여주는 전 대통령 결단은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예, 여튼 뭐 한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을 하는 예. 모든 분들은 다 큰 어른이시죠. 큰 정치인들이고. 지금 탈당이나 출당시키는 게 혹시 대선에 더 도움은 됩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안 그러면 이제 이걸로 네. 선거를 치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탈당하는 게 더 도움돼요? 아니면 출당시키는 게 더 도움돼요? 그게 저희는 이제 본인이 자진 나를 밟고 가라 빠른 이렇게 결단을 해주길 기대하고 해주시길 있다.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당. 아니 탈당. 본인의 자진 자진 탈당. 탈당. 그러니까 나를 밟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그냥 탈당을 하는 것보다는 나를 차라리 출당시키는 게 대선에 더 도움된다는 그런 판단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시면 음.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해주시면 그럼 빨리 탈당하면 되잖아요. 그건 본인이 당사자-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그거 모르겠어요. 오늘 예. 내일 상황을 좀 보죠. 근데 이게 보도가 나왔던 게 이제 서동욱 변호사가 언론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오늘 내일 탈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네. 아까 뭐 취재한 바에 따르면 뭐 저희 앞서 이제 모르겠어요, 김준임 평론가가 아직. 이제 서동욱 네. 변호사랑 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본인은 그러니까 윤석열 본인은 당에서 나가라고 하면 모를까 직접 나갈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결국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자기 아. 희생적 결단이 필요하다. 왜냐면 정말 우리 당은 사실 거의 지난번에 뭐 후보 바꿔치기 하면서 거의 망한 정당이잖아요. 네, 네. 정말 정권 달라고 하기가 아. 국민들한테 정말 부끄럽죠. 예, 예. 이러한 마련에서 네. 사실 또 후보가 네. 매정하게 그 당신 나가라 뭐 이렇게 아. 한다는 것보다는 후보의 네. 부담도 좀 덜어주시는 게 저는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의 심정을 좀 제가 이해는 해요. 마음도 아프고. 알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세요? 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예. 대통령께서 예. 나를 밟고 지나가라 하시면 본인도 살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자기 희생적 결단이 좀 필요한 탈당을 시점이 잦은 아닌가. 탈당을 해주면 좋겠다. 탄핵 이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시기도 하셨나요? 아니요. 만나시지 네네. 못하시고. 그러면 어쨌든 뭐 윤 전 대통령이 당에서 나가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데 대선에서 네. 윤 전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은 있었지만 당의 건강함을 보여줬다면서. 그건 당원들이 건강했잖아요. 예, 그건 그래서 맞잖아요. 앞으로 네. 이제 화합해가지고 김문수로 대동단결하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일종의 지지 선언을 하는 건데 네. 이거는 김문수에게 득이에요, 실이에요? 그거는 뭐 이 프레임을 자꾸 씌우시는데 예. 아니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 그 다음 정권 재창출이 누구보다도 시급하신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지 발언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시는 날 나는 이제 시골 가서 조용히 사시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시끄럽게 사세요. 난 이분처럼 시끄럽게 사시는 분은 정말 처음 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윤 대통령 한 말씀 하신 것 같고 그렇게 그 프레임을 얘기도 씌우고 해요. 네. 아니 진짜 그 문재인 대통령 너무 시끄럽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정치평론가처럼 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 저 김문수 캠프의 김행 이제 네. 단장님 모셨으니까 네.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알겠습니다. 관련된 소식을 네, 좀 여쭙는 알겠습니다. 거긴 씻는 하고요. 것이다가 지금 네, 잠깐 네, 멈춰 서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쿠데타에 비유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덕수 후보가 대선 이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갑자기 끼어들어 왔다가 다시 이렇게 아웃된 이 과정은 누구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결과입니까? 뭐 적어도 사실은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었잖아요. 정상적인 게 아니라 매우 비정상적.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시중에선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겠나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말고는 누가 그렇게 그런 결단을 내리겠어요?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네. 지도부가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아. 거기까지는 다 드러난 사실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예.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뭐지 사랑제에서 공개 단일화 맞아요. 협상할 때 네. 한덕수 뒤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한 맞아요. 20대 명이 있고 김문수 뒤에는 현역이 한 명도 없었다.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 김문수 후보가 진짜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 생방송으로 보신 분들이 예. 아시겠지만 정말 어디서 오시는지도 모르겠는 국민들이 거기를 막 에워쌌어요. 예. 그러더니 막 한덕수 물러나라 뭐 그 김문수 네, 끝까지 네, 지키자 네, 막 네. 이러고 우시니까 이분이 이제 한덕수 그 전 후보께서는 그냥 가시고 네. 이분이 이제 저희 지지자들 앞을 네. 자, 본인도 그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악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후보도 우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울었죠. 아, 이제 우리- 지금도 그때 눈물이- 생각하면은 김행단 저희는 눈물이. 너무 그 어쩜 그렇게 예. 너무 야속해요. 야속한 어떤가요? 아 지지를 하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 저희는 지방 단일 적에도 예. 포항 가실 때 예. 원래 이제 산불 현장 가셨다가 포항 가시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예. 아무도 쫓아가는 국회의원이 없어서 저도 사실은 피곤한데 네. 산불 일정은 못 가고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나라도 가야겠다 해서
급하게 입석표 KTX 네. 사갖고 포항까지 갔어요. 당 사무처에서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아니, 그 당내에서 그 정도로 지지가 없는 후보가 정상적으로 지지가 없는 후보는 아니고요. 당원들이 네. 이번에 지지를 보여줬잖아요. 이게 지지가 없는 현역 건 의원들이 한 아니고 명도 없다면서요. 지원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당에 그 정도 지원도 못 받는 후보가 정상적인 대선 활동을 그러니까 할 수 지도부가 비정상인 거죠. 지금은 지금은- 그러면 예. 예, 그 지도부 중에 사실 나간 사람은 권영세 하나잖아요. 그 여전히 네. 그 지도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전히 앞으로의 대선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 후보는 단기 필마로 지금까지 오셨어요. 저희도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아, 이거 그래? 혼자 단기 필마로 오신 거지. 네. 그래서 혼자 정말 해나가면 돼. 짠해요. 아니, 근데- 지금도 그렇게 별로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어쨌든- 왜냐면 너무 늦어서 홍보물도 없고. 네. 아. 그러니까 잠바에 점퍼에 네. 그 이름이 없더라고요. 빨간색 그러니까 점퍼에. 준비가 안 되고. 예. 근데 어쨌든 현장 유세를 뛰려면 네. 당 시당위원장이 또 도와주고 네. 자리도 만들고 섭외해주고 네. 당원들 끌어다가 조직적으로 막 분위기도 해야죠.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럼 지도부랑 당연히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엊그제 대구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랑 같이 갔는데 음. 막 야유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두 분의 일정을 따로 하기로 그렇게 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쪼갠 거예요? 왜냐면 권성동과 너무나 김문수가 같은 무대는 안 서게. 아니 너무나 그 좀 이상하죠. 아니 현장에서 너무 네. 반응이 예,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동정심도 지금 꽤 받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도 네, 네. 보듯이 김문수는 좋지만 국민의힘은 싫다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별개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근데 이제 이제 선거운동하고. 원내 대표니까 선거운동을 안 하실 수는 없고. 근데 그 정도로 지지를 못 받는 당의 지도부라고 하고 네. 또 이 과정에서 사실 뭐 책임의 소지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당무서권 발동해가지고 원내대표도 뭐 좀 다시 뽑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든지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 근데 거 이제 아니에요? 저런 건 있어요. 선거가 두 달 남았다. 그럼 예. 그럴 수 있어요. 네. 20일 남았잖아요. 네. 그러려면 이제 20일 원래 원내대표는 그 임기가 있어요. 네. 보장되어 있죠. 근데 네. 임기 중간에 너 나가라 또 이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나가신다고 해도 음. 또 마침 비대위원장은 임기가 한 달인가 이것뿐이 안 남았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원내대표 선거를 다시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건 또 개파 싸움이 나요. 네. 한동훈 후보 쪽에서도 나올 거고 네. 다른 쪽에서도 마음 이러면 선거 못 치러요. 아, 일단은 봉합할 수뿐이 없어요. 너무 어색한 사이인데 네. 그냥 웃으면서 예, 같이 그냥 선거운동 하는 거다. 내부 전쟁 일어나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은 그냥 지명하면 되지만 네. 원내대표는 선거 치러야 되거든요. 네. 그럼 바깥에 지금 전쟁 치러놓고 내부에서 선거 치른다고 하면 이건 선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갈 수뿐이 없죠. 현실적으로는 네. 그 방법밖에 네, 없었다. 방법이 없어요. 어. 아니 지금 앞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에서 전투 치를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네. 불가피한 예, 선택이었다. 예. 네, 어쨌든 나중에 이제 네. 끝나고 나면 우리 당은 정말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회초리 들면 네. 맞고 예. 그리고 이제 당 개혁해야죠. 근데 이제 어쨌든 새로운 당의 얼굴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제 35세 초선을 앉혔고 네. 근데 메시지가 조금 후보랑 비대위원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재밌잖아요. 예? 재밌다고요? 재밌으니까 다른 어. 목소리니까 좋잖아요. 아, 그래요? 원래 민주정당이라는 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아니, 거잖아요. 선거는 원팀으로 으쌰으쌰 되는 거 아니에요? 한 팀으로 가지만 네. 저도 막 나서 다른 얘기 하잖아요. 원래 정당은 그래요. 정당은 아. 어떻게 뭐 독재 정당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많이 남은 시기라면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어떤 건강함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네. 대선을 3주 남기고 네. 당의 비대위원장 원톱은 이제 계엄 누가- 사과를 하고 있고 누가 출당을 이제 논의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후보는 그 도리가 아니고 계엄의 고통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얘기하면 네. 좀 이거는 헷갈리잖아요, 엇박자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라고- 이제 네. 뭐 일부러 어떤 예.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투트랙으로 전략을 짰냐. 후보가 못하는 말을 뭐 비대위원장을 시키려고 아.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보세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닌 건 제가 알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등록하시자마자 후보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젊은 분으로 이왕이면 여성으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왜냐면 짜고 친 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명단을 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 김용태 의원님은 전에 이준석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을 한 적이 있어요. 있죠. 네. 그 이번에 비대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부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여성 의원들은 보니까 그 경험이 없더라고요. 배현진 아니 그분보다 더 어린 여성 분을 찾았어요. 예. 어. 없더라고요. 비례 그래서- 중에 있었나요? 예, 예. 예. 아니 지역에도 있었죠. 그래서 그 비례 지역에도 있었어요. 있어요. 근데 예, 이제 예, 그 예. 경험이 너무 짧아서 음. 그래서 이제 김용태 네. 의원한테 간 거고.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일부러 다른 목소리를 낸 것으로 투트랙을 한 건 아니지만 네. 네. 여하튼 결과론적으로는 예컨대 두 분 다 뭐 탈당시키면 이런 말 안 된다 이렇게 가도 당이 깨지고 네. 그것도 지금 아무튼 결과론적으로는 네. 아무튼 건강한 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니 근데 국민이 유권자가 표를 줄 때는 그 후보 그리고 그 후보가 포함된 당이 어떤 뭐 정책을 펼칠지 혹은 후보는 어떤 공약들을 내밀어서 그걸로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지를 이제 보고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내보내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당과 후보가 달라. 혹은 뭐 사과하는 문제에서도 좀 달라. 이렇게 되면 국민 계엄에 관련해서는 네. 이제 우리 후보도 처음부터 초지일간 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다르지 않고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네. 거취 문제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너무 논란이 길어지기보다는 빨리 당사자께서 본인의 저는 결단을. 사실 이 말 하기가 저도 괴로워요. 음. 그냥 선거 없으면. 네. 근데 일단 당이 살고 우리가 후보가 붙어야 윤 대통령께서도 아,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이 하세요. 네, 이재명이니까. 상대가 이재명이라 네, 저는 우리가 다른- 이길 수도 있다. 저는 다른 후보였으면 저희는 100% 진다고 생각하고 예.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 너무 지은자가 많아서. 예. 아. 근데 상대가 이재명이니까. 근데 지금 뭐 여론조사나 이걸 뭘 봐도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비호감도도 50% 넘잖아요. 그분은. 네. 네. 아. 그리고 여론조사가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요즘 문제 그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3%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후보 바꾸자 그러고 일부는 탈당해서 후단협도 만들고 예. 막 그랬죠. 그래도 민주당 주류는 끝까지 노무현을 지켰죠. 네. 그러고 됐죠. 3%인 후보를 갖고 기적을 만들었죠. 예. 저희는 뭐 3%도 아니고 뭐 35%도 넘는데 우리가 올라가면 저기 또 내려오고 뭐 이러면 네. 이제 시작됐잖아요. 아직 20일 남았고 네. 20일 동안에 새로운 기적이 또 별의 순간이 올 거라고 보고 아. 그건 이재명이니까. 네. 그럼 이제 그 순간까지 가는데 이제 또 하나의 또 세력이 있잖아요. 네. 전광훈 세력. 아니 이들과는 그거 정말 어떻게 프레임인데요. 네. 저는 이것만큼은 진짜 너무 억울하다고. 아, 시절이에요, 네네네네. 전광훈 세력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잘 네. 보세요. 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당이 망가졌습니다. 예. 완전히 무너지고 그때 이분이 탈당을 하셨죠. 네. 새로운 정치 세력을 모색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조은진은 예, 대표하고도 예, 예. 당을 만들었다 예, 실패하고 예. 또 정광훈 목사님하고도 당을 만들었다 실패하고 네. 본인이 만들었다가도 실패하고 예. 그래서 한 7, 8년 실패한 정치적 경험을 예. 예. 가져서 결국은 또 아스팔트로도 나가시고 예, 예. 또 그 많은 기간은 사실은 예. 그 장기표 선생님과 함께 아, 하셨죠. 네네네. 네. 그 기간이 훨씬 길어요. 아. 근데 그때 잠시 정당을 만들었다가 실패한 5년 전의 경험을 갖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곤란하죠. 아니 그 네. 지금 이번에- 현재 스코어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네. 그럼 그 5년 전일이에요. 전광훈 목사와 현재는 현재 본인이 네. 완전히 관계는 끊어졌지만 그분을 욕하시지도 않잖아요. 원래 후보가 누구를 욕하는 성품이 아니세요. 예. 아 그래서 그분과 그 정광훈 목사와는 어떠한 정치적인 뭐 연대라든지 이런 거 그분은 아무것도 전혀 없는데요. 없다는 거예요? 네네. 어. 아니 그리고 그 정광훈 목사님 그 정당 이름이 뭐지? 자유통일당이요? 자유통일당은 이번에 네. 후보도 냈잖아요. 네. 구주화 후보. 네. 대선 후보도 냈는데 저희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저희랑 연대하면 거기서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죠. 일단 그 네.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우린 지금 저 국민의힘과 뭐 후보단이라든 전략적 어떤
뭐 통합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는 저는 하고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근데 그분은 뭐 국민의힘은 전혀 생각 없으시다는 예, 거고. 예, 예. 그럴 근데 리도 뭐 없고. 꼭 특정하진 않았지만 예. 김문수 후보가 관훈 토론에 나가서도 지금 아. 뭐 이 탄핵 국면에서 뭐 옛날에 뭐 나라가 어려울 때 의병이 있듯 뭐 6.25 때 학도병이 있듯 광장 세력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과 우리가 왜 손잡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취지로 그거는 얘기를 했잖아요. 정광훈 광장 목사- 세력을 대표하는 게 사실은 정광훈 아니죠. 세력이기도 하고. 그게 진짜 좌파 프레임인데요. 예. 그 저는 사실은 그 정광훈 목사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네. 그 광화문 집회에 간 적도 없었고. 네. 그렇지만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들이 전부 다 정광훈 목사님의 지지 세력은 아니에요. 저희 네네.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매주 토요일이면 가더라고요. 예. 근데 그분들은 이재명은 절대로 안 된다. 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근데 네. 그 플랫폼이 네. 광화문에 그분뿐이 없었죠. 네. 그러다가 세이브 코리아라는 예. 아, 기독교 네네네네. 신은 에서 또 새로운 예, 네. 생기면서 거기는 이제 중간 레벨 정도, 중간 사이즈 정도의 전국의 교회들이 네. 연합을 해서 일어났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네. 예. 저도 부산, 대구, 광주 뭐 그 같이 전부 다 가셨어요? 같이 다녔어요. 어. 그게 어마어마하게 정말 모였습니다. 네. 뭐 부산이나 뭐 대구가 완전 미어 터졌지 않습니까? 대구역 네. 같은데. 예. 네. 근데 그때 그분들이 지금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었나? 음. 다 만나 보면요, 이재명은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무너진다. 이런 분들이 담은 플랫폼일 뿐이에요. 또 하나 네. 그 이번에 그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유민주 총연맹이라는 집단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50여 개의 보수 시민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운동 네. 뭐 이런 것 등등이에요. 네. 그 리박스쿨 뭐 이런 그 50여 개의 상당히 많은 보수 시민단체들이 모여 있는 건데요. 네. 그분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도도 잘 안 하시잖아요. 아니 뭐 저희도 네. 뭐 조금 탄핵 일부에도 그냥 찬성 반대 집회를 네, 보도했죠. 했죠. 예, 예. 근데 보수단체 그러면 정광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게 정광훈 목사님의 그 세력이 컸으면 지난 총선 때 비례 한 명이라도 붙였죠. 아. 못 붙였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캠프 보수 차원에서 단체를 정광훈 씨 측과 소통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 전혀 거기는 없다. 본인 자체적으로 후보를 냈잖아요. 아니 근데 또 그 신혜식 대표시죠. 신혜한수. 그 신의 한수. 이제 그분이 지금 뭐 자유통일당 선대위에서 뭘 맡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본인 유튜브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유통일당이 김문수 캠프의 하청업체냐 자꾸 이재명 관련된 자료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야 이거 니네가 고발해, 좀 니네가 터트려줘라. 소송해 예. 이런 식으로 자꾸 뭘 그게 준다는 거예요. 누구죠? 그 이름을 밝히면 좋겠네요. 그런 아, 누가 거는 줬는지? 전혀 네, 네. 아. 사실이 전혀 없다. 저는 그 전혀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근데 이제 예. 분명한 것은 예. 네. 그 정광훈 목사님 저는 사실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한 번도 뵌 적도 없어요. 근데 네. 김문수 후보는 개인적인 인연이 많잖아요. 사실 근데 같이 이제 창당도 여하튼 했고. 그 정말 보수가 괴멸됐을 때 네. 완전히 우리가 오죽 당이 망했으면 외부에서 윤석열 후보를 모셔갖고 선거를 치렀을 정도로 망했겠어요. 예. 근데 그 광장 중에 일부 광장 세력을 그 플랫폼에서 담아준 건 사실이에요. 예. 광화문에 나왔던 많은 시민들을 담이 합쳐서 네. 그건 사실이죠. 어. 그러니까 그 여러 보수 혹은 뭐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네. 단체들 근데 가운데 그- 하나고 네, 근데 네, 그중에 그때 좀 큰 보면은 단체고 요 네, 정도예요. 네, 그때 보면은 네. 장기표 선생님도 맨날 거기서 데모하고 막 그러셨어요. 네. 네. 또 많은 그 보수 우파 단체들이 다 광장으로 나왔어요. 아.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플레임을 씌운다면 이재명은 뭐 개탈 세력에 얹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김문수 캠프의 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광장 세력과 손잡자는 좀 우리 건전한 건강한 보수 보수 우파 진영? 세력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김문수 캠프가 정광훈 씨를 보는 시각은 뭐예요? 저기는 손잡을 수 없는 극우 세력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저는 사실 그분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지만 아니 그분은 독립 정당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연대를 주장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네. 그래서 제가 좌파 프레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네. 저희가 그때 이제 탄핵 와중에 대통령 이제 헌재 재판 과정 중에 그 민주당의 세력들도 상당히 아스팔트로 나왔어요. 네. 그 아스팔트들은 알다시피 전부 다 민노총 세력 아니면은 뭐 뉴스타파 서울의 소리가 다 나와갖고
조국당하고 다 연대했죠. 그러면 니네들은 뭐 개딸들이 하청 세력이냐, 뭐 서울의 소리 하청 세력이냐, 그러면 아니라 그럴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예. 서울의 소리 예를 들었으니까 서울의 소리가 어디서 집회하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부터 해서 저 현역 의원들 가서 다 인사하고 다 그 갔었죠. 다 갔. 그때 그 경복궁 앞에 예. 그 저기 탄핵해라 그 세력들에 보면은 수백 개의 깃발에 보면은 다 당 대표가 다 왔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대체로 어. 뭐 민주노총이라든지 뭐 시민사회단체 혹은 뭐 서울의 소리, 진보 성향의 뭐 혹은 뉴스타파 다 있었죠. 많이 깃발이. 있었죠. 예. 이렇게 많이 모인 데서 정치인들이 앞에서 마이크 잡는 것과 네. 그 우리는 적어도 지도부가 가서 정강훈 목사님 집회에 네. 권성동, 권영세 예. 지도부가 가서 마이크 잡았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둘 그렇지만 빼고 좀 많이 가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윤상현 의원도 예. 가고 뭐 이재명 일부 의원도 갈 수 가고, 있죠. 그렇지만 예. 민주당은 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도부랑 갔었죠. 아, 그런 차이가 예. 있다. 그럼요. 그럼 네. 우리가 그 민주당은 개딸들의 하청 세력이냐, 뉴스타파 하청 세력? 그건 절대로 아니라 그럴걸요. 그건 이제 뉴스타파가 주최한 어떤 뭐 다 그런 같이 집회는 주최했죠. 아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네, 공동으로 같이 했죠. 한다니까 네네. 이제 설 수 아니 있지만 그때 예, 예. 그 광화문의 집회도 정강훈 목사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집회 신고는 했지만 예. 네. 그 집회에 많은 보수 우파 시민단체들이 갔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가 누구의 하청이라기보다는 네, 다 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라는 큰 그렇죠. 기치하에서 양세력이 모였다고 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전광훈 씨의 집단은 자유통일당 그때 집회에서 보면 뭐 예를 들면 그 막 폭동을 조장하는 발언 같은 거 하고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같은 거를 이 사람들이 좀 선동했다 이런 혐의까지 받고 있는 세력이잖아요. 네. 그럼 이대류가 명확하게 선을 긋는 입장을 표해줘야 되는 건 아니, 저희가 아니냐라는 손을 거죠. 잡자고도 한 적이 없는데 손을 그라고 왜 자꾸 근데 그러세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아니 그게 없잖아요. 민주당 프레임이라니까요. 언론의 프레임이고. 왜냐하면 과거에 어. 김문수 후보가 정광훈 목사랑 손을 잡고 자유통일당을 만들었었는데 아니 그건 지금 5년 전 얘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과는 손을 잡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아니, 명확하게 그동안 던져줘야 당의 지도부에서 예. 사실은 그쪽 집회에 갔었던 사람들에 대한 네. 뭐 굉장한 페널티도 주기도 했어요. 한때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럼요. 근데 이 탄핵 네. 사태 지나면서 다시 이렇게 좀 같이 뭉치는 모습이었던 언제? 것 같아요. 네? 언제 뭉쳤어요? 그러니까 이 탄핵 그 과정 거치면서 네. 그 전광훈 목사 혹은 뭐 세이브코리아 뭐 이쪽 양쪽에 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많이 가기도 하고. 네. 세이브 코리아는 저는 구구 집단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아, 네네네. 그러니까 뭐 네. 구군이 아니라 떠나서 네. 그들과 이제 함께 많이 운동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러면 네. 이제 그들과 함께 가는 건가 아닌가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있을 수는 있죠. 각자 독립 정당이잖아요. 음. 네. 뭐 손절이고 아니고는 모르겠고 그거 독립된 정당이다. 그렇죠. 네, 상관없는 네. 집단이다. 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일부 플랫폼이 됐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갈 데가 없었으니까. 네. 그 신혜식 씨 이 사람은 좀 고발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 이- 그랬어요? 허위사실 유포. 그러니까 이런 거 고발을 네. 그러니까 사주했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김문수 꼭 이재명 캠프가 자료 주면서 이거 네. 니네가 좀 고발해줘. 그분은 했다라는 지금도 거예요. 여러 건으로 고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컨대 대통령 이건 뭐 다른 얘기니까 그 네. 대통령 체포되시는 날도 예. 일부는 대통령실 앞에서 체포를만 막고 있었는데 신일식 그 선생님은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서 묶어둔 것 같고 보수 우파들이 거기도 약간 좀 분열이 됐더라고요. 분열이 많이 예, 됐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같은 세력이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니까 제발 플레임 씌우지 마세요. 제가요 어떠냐면 제가 조금 여의도 다니다 보면요. 네. 어떤 개딸 아줌마가 개딸 아줌마는 뭐예요? 아니 개딸 개혁의 딸이라면서요. 예. 개혁의 딸 좋은 얘기잖아요. 어떤 분이 계신데. 예, 예. 예. 근데 저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 저를 뭐 반란 세력이라면서 막 그렇게 욕을 해요. 예. 근데 제가 신체적 위협을 좀 느껴갖고 예. 제가 막 좀 도망쳐 다니다가 자꾸 이러시면 사진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시더라고. 사진 찍어서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죠. 네. 그렇게 그런 극단적인 사람을 빗대서 어느 진영이나 어느 진영이나 컨트롤 안 있죠. 되는 극단적인 사람은 아니, 있다. 그는 한동훈 대표 쪽에도 네. 아주 그분은 광팬들이 있는 분 아니에요? 그분 쪽에도 있어요. 네. 저희 쪽도 있고. 근데 아. 그걸 갖고 이렇게 우리와 프레임을 연관 짓진 씌우지 말아달라. 마라. 네. 그럼 네. 김문수 캠프의 선거 전략 제 1순위 선거 전략이 뭐예요? 저요? 네. 저희 제 1순위 선거 전략은 위대한 대한민국 그 얘기를
좀 약간 이제 구체적인 공약이 나올 거지만 네. 이분이 좌에서 우로 오게 된 계기가 네. 있습니다. 그 계기가 소련의 붕괴 그리고 좌파 정권들이 다 못 사는 거 네. 그리고 박정희가 여하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에 성공한 거 그러면서 더 이상 가난하게 네. 백성을 놔두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파로 전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2의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겠다. 그래서 위대한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 네. 그분들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공약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어. 근데 이제 그분이 대표경 한두 개 정도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저요 맨날 이러고 싸우느냐고 저도 못 읽어보겠어요. 사람들이 도대체가 공약을 읽어볼 시간을 안 줘요. 그런데 공약은 그분은 시민 소통 단장이신데. 네, 근데 이제 예. 그분은 그분이 이제 그 경기도지사 할 때 예. 잘 아시다시피 뭐 판교 테크노밸리라든가 LG 산단이라든가 그게 그 대장동보다 네. 뭐 200배, 300배 컸던 규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중에 뭐 의문스럽게 그 생을 달리하신 분도 없었고 어떤 그 이상한 잡음도 나지 않고 의혹 그걸 같은 게 다 전혀 없다. 성공하셨죠. 예.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예.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특히 이분이 좌우 경험이 같이 있어서 예. 그 노사에 대한 이해가 예. 굉장히 많은 분이라 이번에 그 부산에서도 한국노총에서 지지 선언을 받은 예, 맞습니다. 우리 보수 예. 후보 쪽에서 그 한국노총에서 지지 선언을 받는다는 네. 것은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지금의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이면 지금보다 다른 뭔가를 이제 추구하신다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짜 진보를 찢어버리고 네. 싶다. 결국 진보로 다 가난해졌잖아요. 네. 그 다 돈 나눠주고. 지금 현재 문제가 뭐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고쳐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뭐 위대한 대한민국 가실 텐데 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혹시 진단하시는지 그거는 파악을 아니 그 지금 이재명 그 후보께서 네. 뭐 그 당대표실 때 했던 입법들은 정말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법들이에요. 네. 예컨대 그 예를 들자면 네. 그 쌀 수매를 아, 무조건 양곡관리법 사주라고 같은 거? 양곡관리법 이런 걸 예. 도저히 이거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음. 그 농수산 쪽에 경쟁력을 키워주는데 우선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 사줘라 이런 것도 돈 나눠주겠다고 막 네. 뭐 기본소득 같은 거. 근데 지금 후보가 딱 되시니까 지금 또 말을 다 바꿔요. 예. 한때는 전부 다 민노총에 주장하는 거를 그대로 막 입법으로 밀어붙이고 막 하시더니 지금 다 되니까 우클릭 해갖고 그거와 정반대. 저러다 민노총이 저 반대 선언할까봐 걱정될 아. 정도로 완전히 우클릭해서 네. 그 전하고 불과 한 달 전하고 다른 얘기들을 막 쏟아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시고 철학이 수시로 바뀌는 분들의 네. 그 우클릭 전을 믿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튼 지금 내 돈을 계속 벌수 댓글에 있는. 단장님 왜 새파란색 옷 입고 오셨냐고 저클릭 아니냐고 민주당 선거운동 기간인데 너무 파란 거 아니냐. 아, 그러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옷이 없어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붉은색 계통보다 파란색이 더 잘 잘 받아 어울리더라고요. 쿨톤이셔가지고 네. 빨간색 하나 장만하세요. 네. 네. 웜톤이 아니어갖고 얼굴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뭐 두려움 내지는 아니 거부감이 두려움이 있을- 아니라 예. 저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악연이라는 거 봤어요. 악연? 아, 드라마예요? 네, 드라마예요. 그 어. 엄청나게 인기 있었는데 4월달에. 아, 저못 거기 봤습니다. 보면 악당들이 전부 다 네. 폭망하잖아요. 아. 저는 자체 폭망할 거라고 봐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아, 민주당이 아니 지금 그 민주당 세력의 네. 그 아니 뭐 헌법도 다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근데 일단은 뭐 선거를 치르려면 지지층이 좀 단단하게 다져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수 결집이 안 되고 오히려 막 예를 들면 지금 뭐 김문수 후보도 뭐 어제 대구 가고 오늘 이제 PK 가고 막 이제 하는데 시작하시는 거죠. 예, 영남 쪽의 지지율이 낮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권성동 원내대표 하는데 막 야유 나오기도 맞아요. 하고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도 대구 경북에서는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항상 오차범위 좀 바깥에서도 높게 나오기도 했는데 격차가 계속 줄어요. 그래서 보니까 집권 세력 선호도 정권 연장 49.2%, 정권 교체 43.6%, 격차가 계속 줄고 있는 그래프가 보입니다. 이거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참고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네. 예.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예.
민주당 지지자의 거의 90%를 흡수하고 계세요. 예, 예. 우리 김문수 후보는 60%를 좀 넘어요. 음. 그거는 뭐냐면 우리 국민의힘이 너무 죄를 많이 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아직 그 당심이 안 돌아온 거예요. 음. 보수 우파들도 네. 그렇지만 결국은 저희를 용서해주고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되니까 불과 2주 남짓 돌아주십사. 기간에 오실 수 있다. 네. 아, 마음 돌릴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보가 네. 진짜 영남부터 지금 낮은 네. 자세로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아. 우리 진짜 20일 남았는데 네. 20일 선거 치르는 이런 네. 정당이 이게 제대로 된 정당입니까? 아. 후보가 옷도 없어갖고. 단장님도 장만하세요. 네, 그리고 네. 저희는요 이 랩핑카라고 있죠 예. 유세차, 예. 예, 랩핑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유세차도 저희도 없어요. 보도했습니다. 예. 아, 그거 보도하셨어요? 네네네. 이렇게 저희는 정말 부족하지만 아,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보수 네. 분들이 마지막엔 그래도 저희를 용서하시고 예. 저희 정말 잘할게요. 네. 저희 정말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 정말 얘기해요. 이재명 후보만 아니면 저희는 아. 100% 진다니까요. 네. 아니 그 보수에서의 뭐 분열 같은 거 얘기하려면 이분도 또 있는데 홍준표 전 시장 맞습니다. 거의 뭐 지금 국민의힘과 아주 사이가 이렇게 멀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완전 그냥 감정 싸움까지 하시는 것 네, 좀 같더라고요. 화가 나셔서 그럴 거예요. 예. 이제 우리 당에 너무 화가 나시니까. 국민의 짐이 됐다 예, 진짜. 우리 당에 네. 화가 나시잖아요. 이 진짜 5월 10일 날 후보 바꿔치기는 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당이 살려냈잖아요. 당원들이. 네. 당원 혁명이에요. 음. 우린 다 목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네. 그날 당 간판 내린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예. 그리고 당 간판만 내리는 거가 아니라 아, 2, 30년 동안 보수는 이제 표 못 달랜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당사자 경선의 당사자였던 홍준표 음. 전 대구시장께서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오죽하면 경선 비용 돌려달라고. 예. 네네네. 아니 경선은 완전히 그거는 그냥 의식이었잖아요. 예. 네. 통과 의례였고 예, 그렇게 예. 하는 정당이 어디 있어요? 그 자당의 후보, 자당이 뽑은 당원이 뽑은 후보를 국민이 뽑은 후보를 갖다가 한밤중에 바꿔치기 하고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서 주르륵 있고 의총에서 60여 명이 뭐 비대위에 권한을 위임한다고 하면서 후보를 네. 바꾸자는 것에 의결을 하고 네. 이런 정당이 어디 있어요? 제가요 민주당은 정말 제가 싫어하는 정당이지만 정말 본받을 거 하나는 있어요. 원팀 정신. 꼭 원팀 정신 똥돌 뭉친다는 거. 노무현 그 후보가 3%까지 떨어져도 지키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비도덕적이어도 지키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화가 난 홍준표 시장이라도 끌고 와가지고 해야 대선 그분 치르시는 하와이 거 아니에요? 계세요. 근데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조직이라도 조직은 아니면 다 왔어요 어저께. 홍사무가 이재명 지지 선언했잖아요 어제. 아니, 거기는 이제 그 홍카콜라 하는 유튜브 예. 그 지지자 그쪽이, 모임이고? 예, 네. 거기고 아, 조직은 그 밑에 다 이제 조직은 다 왔어요? 왔죠. 아, 조직은 다 김문수 그럼요. 캠프로 합류해서 네, 뛰고 있습니까? 합류했죠. 네, 네. 아니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뭐 홍카콜라나 뭐 홍사랑 홍사모 국민통합연대 뭐 등등해서 뭐 SNS 팀까지도 하여튼 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쨌든 민주당 지지를 좀 한 거는 사실 굉장히 뼈 아픈 부분이실 거 아, 아니에요. 그럼요. 예. 오죽하면 그렇게 화가 나셨겠냐고요. 근데 여기다 대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이 인성 원래 뭐 사람 안 바꾼다 안 바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비난할 건 사실 아니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그분은 이제 본인이 당원의 심판을 받으신 분 아닌가 이번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요. 네. 아, 그 한참 반성해도 누가 뭐라고 아무리 비난해도 죄송하다 네. 잘못했다 얘기 정도만 해도 그럼요. 부족할 상황인데 네, 그럼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이 네. 혹시 그래도 전혀 아예- 홍카콜라가 결국 올 거라고 기다려요. 왜냐면 또 아직 기다리시는 왜냐면 지금 화가 나서 그래요. 우리가 아. 너무 못하니까 네. 화가 나죠. 아, 네. 혹시 보수 빅텐트의 꿈은 여전히 있으십니까? 아니면 보수 빅텐트가 아니라 반 이재명 빅텐트. 반 이재명 빅텐트 꿈은 아직도 있으세요? 네. 아니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네, 그럼요. 네. 단일화 가능해요? 저는
그 단일화를 뭐 후보가 뭐 딱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끌고 온다 이건 아니고요. 예. 결국 정치는 명분과 실리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5월 10일자였었다면 이준석 후보가 2등 했었을 텐데 당연히 단일화가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예. 3등 하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반전이 됐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 여론조사에 보니까 다시 이준석 후보 지지가 좀 빠지더라고요. 본인의 예상대로 2등은 안 됐죠. 만약에 5월 10일에서 그쳤으면 이거는 이재명 대 이준석 싸움이 됐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말 명분과 실싸움인데 네. 본인의 지지율이 막판까지 10%가 넘는다. 그러면 돈도 보존받을 수 있고 일부. 그리고 우리 당은 어차피 망했으니까 보수의 주자로서 독자 차기 정치 세력으로서? 차기 세력으로서 클 수가 있죠. 음. 그러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5%가 되냐 네. 못 되냐 예. 요 중요합니다. 건데요. 5% 정도가 못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로 5%도 안될것 같아요? 5%. 왜냐면 조금 빠지니까 어저께부터 어. 완전 5% 내외라고 치면 본인이 네. 선택을 할 거예요. 네. 뭐냐 결국 이제 그 대선 자금 그 선거 비용은 보존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심상정의 길이냐 안철수의 길이냐. 네. 심상정 그 후보는 끝까지 뛰어서 한 70몇만 표 갖는 바람에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명분도 실리도 잃고 예. 정계에서 거의 은퇴하는 예. 수순으로 갔죠. 예. 아. 참 좋은 분인데 아. 안철수 후보는 그때 우리 당으로 합류를 하시면서 사실 투표용지 찍고 난 다음에 단일화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명분도 없고 왜냐하면 이재명을 떨어뜨린다는 명분도 없고 네. 그리고 우리 당에 오셔서 인수위원장도 하시고 네. 또 그 장관도 제의를 받으셨고 네. 우리 당에서 가장 좋다는 분당의 공천도 받으시고 그때 당시에 대선 때 썼던 8억 얼마 네. 또 저희 당에서 다 보존도 받으시고 아. 명분과 실리를 다 찾으셨죠. 그리고 여하튼 이번에 전당대회도 나오시고 예.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안철수 후보보다 더 젊으신 분이고 미래가 더 많지 않습니까? 네. 남은 시간이 그러면은 이제 5% 전후가 될 때 당연히- 여론조사에서도 한 8, 9% 정도가 계속 나오는 것 같던데 네.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네. 제 말씀은 예. 결국은 지지율 갖고 결정을 아, 하실 그게 제일 거예요. 중요할 것이다. 네, 저도 10%가 넘거나 이 정도 되면은 단일화 안 할 것 근데 같아요. 당에서 그 저 상대 후보에게 뭐 보전해 줄 수 있어요? 그 합당을 하니까. 아, 합당을 하게 해서. 되면? 합당을 하면 왜냐면 당대당 합당이니까요. 아, 예. 그거는 가능할 수 있겠다. 네, 네. 근데 지금 개혁신당은 합당 이준석 후보가 혼자 오시는 건 아니고 만약 오신다면 당대당 합당의 모습이죠. 네. 그렇게 할 수는 있겠다. 네, 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그러니까 보입니다만 매우 낮아 아무튼 보입니다만.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왜 김문수 캠프로 가셨어요? 저요. 네. 제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병렬 대표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예. 그리고 제가 장기표 선생님하고 30년 인연이 있어요. 네. 장기표 선생님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굉장히 많은 그 정치 활동을 같이 하셨죠. 민중당 예전에 네, 하셨어요. 민중당도 같이 만드죠. 예. 그분한테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예. 그 이번에 경사노위 위원장 되실 때 네. 제가 딱 뵈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대통령 나오시면 제가 가서 후원회장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예. 그때 뵙고 네. 왜냐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분의 미담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저를 뭐 부르지도 않고 저도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당에서 홍준표 제가 그쪽에 혼나겠다. 홍준표 후보가 경선에서 지지율이 앞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 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경선 국면 중간에 국면에서 들어오신 제가 거군요. 혼자 갔어요. 그래서 아. 제가 이분이 꼭 돼야 된다는 생각에. 네, 그래서 가서 홍준표가 되면 안 된다라고 아니 생각하신 거예요? 왜냐면 저는 홍준표 후보가 되면 네. 장점도 있어요. 그분의 장점도 있어요. 네. 그것도 있고 뭐 또 토론도 잘하시고 전투적이고 그런 장점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기도 했고 네. 이분을 꼭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저희 당에 아무도 없어갖고 예. 저희 캠프에 아무도 없어서 저보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제가요 도와드릴 건 없고요. 제가 그 기독교 네. 쪽하고 그 이 보수 우파 예. 시민연대 쪽하고는 관련이 굉장히 깊다. 네. 그래서 지지 선언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지지 선언하는 걸 이끌어 드리겠다. 그래서 초반에 아무도 없을 적에 우리 상당한
그 예컨대 이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고 아. 운동본부 이런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는 그거라도 해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너무 세력이 없어서. 단기 캠프가 핀마로. 지분이 크시네요. 아니 지분이 그거 아니고 네, 제가 네. 그냥 왔는데 얼마나 우리 캠프가 그때 한심해 있었으면 저보고 점심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그 앞에 백반집에 가서 고등어 한 마리 놓고 밥 먹으면 이분 있잖아요. 당사 앞에 이 식당 이름 얘기해도 되나? 예, 예, 예. 수석이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네. 새끼 다 고등어 백반만 해요. 아, 맛있어요. 예. 네. 근데 아니 그 맛 굉장히 싼 저렴한 예, 식당인데 예, 예. 우리 후보는요. 그 저기 식사 약속이 특별한 데 없으면 아침 점심 저녁을 거기서 드세요. 지하에 있는데. 아.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어를 드시니까 그것도 지하에 있는 화장실 가서 양치질 하세요. 예. 제가 그분을 보고 좀 다른 그들 저보고 그래요. 저기 기자들도 이런 싼 식당에 데려가서 밥 먹어도 되냐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랬는데 저도 거기서 먹은 적 갈- 있어요. 예, 삼보 빌딩. 예, 그 지하에. 그런데 제가 저분이 참 데이트해서 결혼한 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냥 다방에 가서 그때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씹으라고 그랬나 봐요. 어떻게 하루 세 끼를 그 식당에서 약속이 없으면 그 식당에서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예. 그냥 백반 하나에 그냥 생선 하나 있으면 그냥 그 왜 하루에 세 끼를 다 드실 수 있어요? 예. 아, 똑같은 메뉴로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이분은 그냥 그러신 분이에요. 예. 그냥 싼 집에 밥 먹으면 되시는 분이셔갖고 근데 제가 이게- 이제 네. 그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실까봐 피하잖아요. 또 또 그 식당 가야지. 갈까봐. 다른 식당을 안 가서 근데 그 제가 피하잖아요. 밥을 주로 드시죠 그러면? 네, 밥하고 근데 고등어. 밥은 다 좋은데 네. 문제는 혈당이 네. 좀 그러니까.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죠? 근데 그래서 그분 또 마르셨어요. 그래서 뭐. 아니 말랐다고 이게 당 안심할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마른 비만도 있을 수 있기 근데 때문에 고등어는 뭐 등푸른 그건 생선이니까. 좀 좋죠. 예, 그러니까 평소에 그 혈당 관리 좀 잘하셔야 되는데 우리 뭐 턱걸이도 잘하시고. 턱걸이도 잘하시고 운동과 함께 꼭 병행하셔야 되는 게 당 스파이크 오지 않도록 네. 혈당 관리에는 네. 당 밸런스가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 이거 하나 가져가도 돼요? 하나 가져가셔야죠. 네. 저 예. 우리 후보께 하나 드려도 돼요? 드려도 되죠. 자,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 네. 있잖아요. 또 그 식당 가져올까봐 도망쳐 다니더니까요. 네. 저는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네. 고등어 백반을 먹을 수 있지만 고등어 얘기 그만 좀 하시고요. 그렇게 네. 정말 자, 그래서 제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되는 바나바 잎차 추출물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예. 단장님. 네. 항상 좀 챙겨 주시고 요거 저 2박스 주문하시면 1박스 추가로 더 가거든요. 아 진짜요? 어디서 주문해요? 저희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따라오셔도 되고요. 네이버에서 닥터워터 당 밸런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바로 오늘 나옵니다. 꼭 할게요. 네, 요거는 와. 진짜 네. 좋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먹어본 할게요. 사람들이 알잖아요. 네, 진짜 효과 할게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밥 먹고 그래서. 졸릴 때 성공 네. 운동해야 되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드시면 됩니다. 네, 예, 네. 후보님께 꼭 선물하시고요. 아유, 오늘은 다 잘 됐네요. 예. 네, 마지막에 이렇게 즐거운 미소와 함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행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 시민사회 근데 시민사회 총괄 단장 뭐 하는 아 일이에요? 그거 지지 선언 네. 끌어내는 거 그거 그게 제가 하겠다고 그거예요? 그랬더니까요. 아, 그래서 시민사회 총괄 단장이에요. 예, 저희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이 무임소예요. 뭐 이것저것 다 뭐 커피도 타고 뭐 네, 네, 네. 기자 응대도 하고 별거 다 해요. 알겠습니다. 김행 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네. 우리 신영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